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무역 통상 중국어를 공부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신용장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신용장의 워크플로우 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입니다. 수입자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수입자 쪽에서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합니다.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합니다. 수입자 거래은행이 있고 수출자는 또 수출자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자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이 개설이 됐다라고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신용장 개설이 됐으면 네 번째로는 신용장 내도를 통지합니다. 보시면 신용장 매매계약을 체결이 되고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용장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장 내도를 통지를 합니다. 신용장이 왔다. 개설이 돼서 신용장이 왔다는 것을 개설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수출자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물품을 준비하고 선적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물품을 준비해서 선적을 완료하면 선적 서류가 생길 것이고, 이런 선적 서류와 환화음을 발행을 합니다. 이런 환화음을 발행을 해서 화한 신용장 형태로 또는 환화음을 필요로 하지 않은 신용장도 있기 때문에 물품 준비와 선적 완료를 하고, 물품 준비를 하고 선적 완료를 한 다음에 선적을 한 서류, 선화증권이라는 이런 서류들을 받게 되고, 이런 서류와 필요한 경우에는 환화음을 발행을 해서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서 내고를 합니다. 은행은 이런 서류들을 확인을 해서 이런 서류들과 신용장이 일치하는지 보고 내고라고 되어 있는데, 내고, 이것은 뭐 negotiation, 협상 이런 뜻인데요. 내고를 합니다. 이 말은 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신용장에 있는 대금을 미리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은행은 수출자 거래은행은 수출자에게 이런 대금을 지급을 해주면서 수출업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를 받고 줍니다. 대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이것을 내고 또는 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한 대금을 입금을 해줍니다. 수출자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에게. 그러면 수출업자는 이 대금을, 원래 이 프로세스 전체가 10일까지 있는데 이 프로세스 전체보다 더 빨리 대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 8번은 선적 서류를 송부합니다. 선적 서류를 수출자 거래은행이 수입자 거래은행에게 송부를 합니다. 수입자 거래은행은 이런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선적 서류를 받게 되고, 이런 은행에 있어서 이 선적 서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적 서류를 통해서 선적 서류를 확인하여 신용장과 일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은행은 실제로 선적이 되어 있는지 부도에 가서 항구에 가서 본다기보다는 그래서 선적 서류가 또는 서류들이 신용장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지를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서류가 중요합니다. 선적 서류가 도착했다고 통지를 해줍니다. 여기서도 아까 신용장이 내도했다고 통지했던 것처럼 선적 서류가 도착했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선적 서류가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수입업자는 선적 서류를 인수하고 결제를 합니다. 만약에 선적 서류를 인수를 안 한다고 한다면 수입자 거래은행은 이 선적 서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수입자는 이 선적 서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입자는 이 선적 서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선화증권을 가지고 운송인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통해 물품을 받게 되고, 이 물품 또는 화물을 통해서 스스로 가공해서 이 물품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가공해서 더 비싼 가격에 새로 만들어진 물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또는 이 물품을 수출업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더 비싼 값에 수입지에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입업자에게는 이런 선적 서류가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선적 서류를 수입업자가 인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입자 거래은행은 수출자 거래은행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선적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주지 못하고 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수입자 거래은행이 선적 서류를 처분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공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어중국학과 학과장 이상윤입니다. 여러분들께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면담을 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학기 들어서 무역 전문가 과정 또는 대학생 취업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무역 전문가 과정 또는 대학생 취업 아카데미 또는 글로벌 무역 전문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들이 4월 말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4월 말부터 실시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4학년 수업이 적은 날, 4학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5교시를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학 때 일주일에 5일을 수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에 있어서 무역 회사, 포워딩 회사 또는 기업체의 무역 분야 또는 해외 영업 분야에서 취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역 영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또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이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는 무역 영어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으신 교수님들께서 외부 교수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시점에서 여러분들 전공의 HSK 외에도 무역 영어라든지 원산지 관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4학년 1학기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9학기인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이든지 간에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까지 이 과정을 수료를 하시게 되면 수료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 수료증 자체도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과정을 들으시게 되면 단지 HSK 외에도 무역 영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 외에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실무 감각을 익힌다든지 실무 감각을 강화하고 여러분들이 실무 분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서, 또 여러분들이 향후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무역 업종에 가서 일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 취업 아카데미 또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